뭐야? 그 왜 이렇게 급한데? 여기 왔을 때 좀 춤은 좀 좋잖아. 카메라도 좀 잡히고. 저기서 좀 다시 해, 다시. 자, 다시. 자, 다시 해. 자, 빨리 다시 해. 야, 카메라도 안 잡히는데. 자, 빨리 다시 해봐. 내가 이제 여기 있을 때 해봐. 제대로 해봐, 한번.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봐라. 그래야 제대로 카메라도 잡히고 되잖아. 좀 한 것 같잖아. 1년에 이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요, 내가. 그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겠지만,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갈수록 이런 날이 더 기다려져.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요 날 하루는, 이날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하지. 오늘은 이제 뇌물을 좀 먹었으니까 잔소리를 좀 드려야 되겠네.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에 시험 보는 게, 그 시험이라는 게, 이게 운이라는 게 있죠.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운이 좋을 때야, 지금. 왜 운이 좋으냐면 공부를 지금 많이 안 하잖아. 다른 애에 비해서 공부하는 인원이 좀 적어요. 그리고 또 올해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내갖고 떨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문제가 있겠지. 올해는 그냥 적당히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힘내시고. 자, 이제 오늘은 158조 건축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지면 어떡하냐? 오늘 첫 시간에 이게 딱 끼우고 해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쓰고 할 거야. 이러면 빠질 것 같아. 자, 5장 건축법이에요. 자, 건축법은 여러분 문제가 7문항이 출제가 돼요. 7문항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정도는 한 3개. 7개 중에서 3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법이 바로 건축법이에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건축법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7개가 나오면 한 6개씩 맞았거든. 근데 요 근래는 이 실무적인 개념을 좀 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배우고 가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맞추는 건 한 3개 정도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3개 맞추는 공부가 아니라 건축법이라는 게 전체가 뭔지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요 요약집이 한번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시험 범위를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 실무에 가서도 좀 써먹을 수 있는 정도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고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것만 몇 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전체를 다 배우는 걸로 할게요. 자, 건축법 하면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건물이야. 전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건축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장은 우리가 건축물인데 우리는 보통 줄여서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말이야. 법률상 용어는 건축물인데 우리는 보통 줄여서 건물이라는 용어를 건물이다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1절의 총칙에 보면 법 제정의 목적과 범위에서 목적, 그 목적에도 뭐가 들어가 있나요? 공공복리의 증진, 이 말이 꼭 들어가죠. 이게 부동산 공법이야. 모든 법의 개념은. 목적은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적용 범위가 나와요. 건축법 적용 범위 이런 거는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건축법은 어디에 대해서 배울 거냐 이런 거는 기본을 알아야 되지. 바로 적용 대상물. 적용 대상물은 4개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공작물 이렇게 해서 4개예요. 요 4개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물건이야. 물건, 대상물. 이때 건축물부터 건축 설비까지 밑줄 긋고 거기다 전부 이렇게 써보세요. 전부 적용. 그러니까 4가지가 적용 대상물인데 그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건축법 전부 적용을 받아. 그럼 반대로 마지막 공작물은 일부 준용 이렇게 써보세요. 일부 준용. 그러니까 이 공작물은 건축법이 조문이 만약에 200개가 있다. 그럼 200개를 전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몇 개만 적용해. 그래서 요게 이제 일부 준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공작물은 축조를 한다고 돼 있어.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축조한다고 돼 있어. 용어 자체가 축조야. 그리고 축조할 때 신고사항이야. 신고사항. 다른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작물 축조만큼은 허가가 아니라 뭐다? 신고사항.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거기다. 그러니까 일부 준용이라는 게 축조밖에는 안 한다. 그러면 축조할 때는 뭐 한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는데 그 적용 대상 행위가 세 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 세 가지 행위를 배우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행위를 하려면 뭐 아니면 뭐 받아라? 허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적용 대상 행위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구분을 좀 할게요. 그러면 세 가지 행위가 건축과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개를 말해.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 아니면 뭐 받아야 돼? 허가 아니면 신고 이렇게 좀 써놓은 거죠.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써볼게요. 요 밑에다. 그러면 건축과 대수선은 원칙은 허가사항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 하려면 원칙은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라 그 내용이야. 그러면 예외로는 신고사항이 된다 이렇게 말해. 예외로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면 다시 용도 변경 밑에다 밑줄 긋고 그럼 용도 변경도 원칙은 허가사항이고 예외는 신고사항이에요. 그럼 적을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적고 있지 이거? 허가 신고라고 다 했으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나눠서 적어줄까? 건축과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은 행위가 달라. 분명히 행위가 다르니까 구분한다는 이야기야. 요 앞에 거 두 개는 물리적 행위야. 물리적이 뭐야? 공사를 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은 뭔가 해야지. 분명히 뭔가 해야 되는 행위인데 용도 변경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서류상 변경이야. 서류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를 세 가지 행위를 구분하는 이유.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앞에 거는 뭐다? 물리적 행위고 요거는 서류상 행위야. 서류상 행위. 그러니까 반드시 용어를 구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는 이 허가사항이 법 제11조라고 그래. 혹시 언제 한번 한 적 있죠 이거? 농지법 8조하고 건축법 11조는 애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 바로 건축법 11조가 건축과 대수선할 때 뭐 받느라? 허가 받는 행위가 11조란 이야기야. 그러면 신고는 14조야. 그런데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법 제19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 법조문이 다르다는 것은 행위 자체가 서로 다르다 그 말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가 다 같은 건 아니고 건축과 대수선은 따로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똑같은 허가나 신고를 받더라도 똑같은 종류로 허가 신고 받는 게 아니라 조문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 말은 행위 자체가 달라. 앞에 거는 물리적, 뒤에 거는 서류상 이 뜻이야. 그럼 서류부터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이 학원이야 지금. 그럼 이 학원은 용도가 2종 근생으로 돼 있어야 돼.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럼 여기다가 술집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 2종 근생에다 하느냐? 못한다 그 말이야. 위락시설로 바꿔줘야 돼. 그럼 위락시설로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용도 변경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지. 아니면 허가 받으면 되겠지. 그럼 가서 서류상에 변경이 일어나. 그걸 뭐라고 그런다?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이라는 단어만 써줘도 뭐까지 포함?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앞에 하고 다른 행위다 구분하셔야 돼. 아셨지? 이제 여러분들 이 건축법은 용어 시험 문제야. 용어 시험 문제.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구분 못하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뭐야? 사고 터졌어? 큰일 났다. 이제 비싼 옷인데 어?
천천히 해, 천천히. 대충 한 번씩만 해놔요. 좀 이따 끝나고 해. 자, 그 옆에다 놔둬. 좀 이따 해. 좀 이따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 건축 대선 용도면 이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용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문 읽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혼동을 하거든. 구분하시겠어? 건축과 대수사는 물리적이다. 용도 변경은 서류상 행위다. 그래서 법조문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 내가 써준 이유는 차이점이 있다, 다르다 하는 내용을 써준 거니까 법조문은 시험문에 안 나와. 여러분들이 보통 예전에는 건축법에서도 이 조문이 출제가 됐었어. 어떻게 되냐면 건축법 그때는 11조가 아니었어. 8조에서 8조 허가가. 그때는 이제 보통 그때 시험은 건축법 8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건축법 조문 내놓고 출제하면은 맞출 사람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아예 조문 안 내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로 건축법은 11조는 건축허가다. 요 정도는 하나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여러분 실무에 가도 보면 어떤 법을 보면 건축법 11조 이런 말은 써놔. 건축법 11조라는 말을. 그러면 이거를 말하구나 하고 요 정도는 알으셔야 되니까 지금은 점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법 전부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용도 변경은 그 건축과 대수산하고 다르게 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19조에서 허가와 신고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래서 그게 적용 범위 그 부분부터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 용어의 정의는 그 적용 범위 내용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시험 범위로.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에서 1번 대지가 나왔어. 그럼 아까 우리가 대지가 어디에 있었나요? 적용 대상물에 있었잖아. 적용 대상물. 그 대상물에 있는 대지하고 건축물만 여러분들은 배우시면 돼. 여기 나오는 건축 설비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작물은 30회 시험 동안 딱 2번이 나왔어. 응? 2번. 근데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 작년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공작물 시험 문제를 낸 거지. 그럼 먼저 대지가 뭐냐? 대지는 원칙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놨지. 그럼 이제 대지라는 용어를 잘 보면 지금 이 대지라는 게 원칙은 무슨 법?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지로 혹시 배우셨나요? 필지가 뭔데? 무슨 하나의 지번등이 붙어 있죠? 그 지번등이 붙어 있는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잖아. 이게 필지란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지번등이 그랬어. 그러면 지번도 있고 지목도 있고 면적도 있고 그러겠지.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야. 그러면 우리 토지는 등기가 먼저야, 등록이 먼저야? 토지가 생성이 되면 등록을 하는 거지. 어디에다가? 대장 기억나지? 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여기다 등록할 때 단위가 뭐다? 필지다. 그 뜻이란 얘기지. 그러면 그 대장에다 등록하는 단위인데,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번을 옛날에 지번을 붙일 때 뭐별로 붙었냐면 리나 동별로 지번을 붙였거든. 우리가 시골에 무슨 리, 그다음에 우리 도심에는 무슨 동 이런 게 있었지. 여기별로 지번을 붙이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요 리나 동에 500개 필지가 있다 이렇게 봐. 그럼 500개 필지가 있으면 지번도 몇 개가 있어야 돼? 500개가 있어야지. 필지 하나당 지번이 하나씩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지번이 나오려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지. 땅에 이제 선은 없는데 선이 그어지는 거지. 요걸 여러분들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경계라고 부르지. 선이 경계잖아. 그래야 이 경계를 기준해서 이건 내 거고 요건 네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여기에 번호가 이렇게 붙어. 요걸 뭐라고 그래? 요게 지번이잖아. 땅덩어리에 선이 구분이 돼서 요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계, 선이 그어지면 거기다 번호 붙여줄 때 요걸 지번이라고 그러지. 그럼 요 지번이 하나 만들어지면 요 땅을 우리는 하나의 뭐라고 불러? 필지라고 부른다. 그 내용이지. 요게 필지야. 그러니까 땅에 경계가 그어지고 나서 거기다 뭐가? 번호가 붙은 거지. 번호가 붙는 순간 요게 하나의 필지가 돼. 그럼 이제 건축법은 이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쓰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의 끝에 한 필지는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이게 하나의 필지다 그러면 그 하나의 필지는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뭐로 쓰인다? 대지로 쓰인다 그 뜻이야. 그럼 여기 이제 필지가 나오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건축물이 있는 땅, 그 땅을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필지인데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는 건축법에서 그걸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뜻 없어. 여러분들 그 필지라는 개념하고 대지라는 과정만 이해하는 거니까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대지라는 뜻하고 필지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필지는 어떤 것이 필지야? 뭐가 붙어야 돼? 하나의 지번 등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등록하는 단위가 하나의 필지인데 그 필지라는 걸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뭐로 쓰인다? 대지로 쓰인다 그 말이거든. 요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한 필지는 하나의 대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어. 그럼 이제 예외를 봐요 책에. 예외 그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뭐가 대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둘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어디만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여기를 봐봐요. 자, 이라는 지번 붙으면 또 필지겠죠.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번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또 10이라고 지번이 붙었어.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하나의 건물이 몇 개 필지에, 3개 필지에 걸쳐져 있잖아. 이때 걸쳐지게 되면 걸쳐져 있는 3개 필지를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그럼 몇 이상이? 둘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됐다. 이런 말이겠지? 이해가 되시나죠? 그럼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 요게 한 필지야. 면적이 5만이야. 우리 필지는 면적은 같아 달라? 다르지? 필지라고 해서 면적이 같은 건 아니거든. 지번이 붙으면 필지인데 면적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아까 요런 거는 만약에 100제곱미터, 150, 200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해봐. 그럼 이런 것들은 면적이 커 작아? 작은 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합해서 하나의 대지인데 지금 이 경우는 한 필지가 얼마야? 5만이야. 그럼 한 필지가 엄청 큰 거지 지금. 그때 요 일부분이야. 500이 있어. 500에다가 건물 지었어. 500에다. 그러면 500에다 건물 지었다고 5만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뭐 상식적으로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요 일부만도 뭐로 대지로 보자 그 뜻이야. 그거 이해하셨면 돼. 둘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는 하나의 필지 면적이 주로 커 작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작은 거니까 여러 개 합해서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가 대지가 되는 거는 하나의 필지가 아주 커. 아주 큰데 일부 조그마한 부분에다 건물이 들어갔다고 전부를 대지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 그럴 때는 일부만도 뭐로 보자? 대지로 보자. 그 뜻이에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보면 반달가로 1번에가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6개가. 그때 여러분들은 주로 2번을 시험에서 많이 내. 2번. 그 2번에 보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뭐가 불가능? 합병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공간정보관리법은 합병을 할 수가 있는데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야. 그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다음에 해당할 때,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이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 뭐 기역은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같으면 합병하는 거지. 근데 뭐 하니까? 달라. 지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본문에 한번 맞춰봐. 그래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란 필지에 뭐가 서로 달라?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뭐 했어? 합했어. 합한 토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야 돼. 자,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르면 공간정보관리법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법은 그걸 합해서 하나의 뭐로? 대지로 쓸 수는 있다는 이야기야. 대신에 대지가 되려면 뭐는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그 뜻이야. 그럼 그림을 한번 봐봐요. 지금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달라?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얘기야. 행정구역. 그래서 여기가 무슨 동이야. 근데 옆에가 또 무슨 동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지번이 자 예를 들어 6, 7로 나와 있어. 그럼 이쪽에 지번은 자 1이 나왔어. 동명이 다르니까 1이라는 숫자는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땅을 두 개를 합할 수 있어 없어? 합할 수가 없지. 왜? 행정구역 다르니까 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건축법은 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건물은 합병은 안 되지만 이렇게 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이걸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보자는 얘기. 대지 필지가 아니라 하나의 대지로 보자. 대신에 이렇게 되려면 양쪽에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도 같고 권리관계가 같으면 하나의 뭐로는 대지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나와. 원래 합병이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합병이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돼? 아까 지문이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 그럼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합병할 수는 없지만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뭐로는 쓸 수 있다? 대지로는 쓸 수 있다. 그 말이겠지? 대신에 대지로 쓰려면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 같고 그것만 시험장을 찾을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그 니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같으면 합병하겠지만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거기서 말하는 도면이 뭐야? 도면. 지적도, 임야도를 말한다는 얘기지. 지금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도면 하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해. 그러면 지적도 축척이 어떻게 나와?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임야도는 3천, 6천이잖아. 그러면 축척이 다른 것은 합병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의 뭐로는 대지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대지로 사용하는 조건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 같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 원래 집안이 연속되어 있으면 합병하지만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합병할 수 없다지. 자, 그럼 전체 정리 다시.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거나 도면의 축척이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건축법은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만 같으면 그거를 하나의 모드로 대지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것만 시험장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6번 체크해 놓고 동그라미 6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지금은 안 하셔도 돼. 대신에 동그라미 5번만 체크해 보세요. 그럼 위에 동그라미 6번하고 동그라미 밑에 5번하고 한번 읽어봐. 뭐가 차이가 있어? 비슷한데. 그래도 시험에 낼 때 이런 걸 자주 내놔. 위에 동그라미 6번은 동그라미 5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같이 봐봐. 뭐가 같아? 뭐가 차이점이야? 딱 세 글자야. 합칠 거냐, 나눌 것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 지문은 똑같이 나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뭐쩌고 저쩌고 내용이 나와. 그런데 합칠 거냐, 나눌 거냐 구분하면 돼. 아까 우리가 둘 이상 필지를 하나로 만들려니까 뭐 해야 돼? 하나로 만들려면 합쳐야지, 합쳐. 근데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려면 띄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눌 것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요거 시험에 딱 내놔봐. 요거 구분 못한 사람은 시험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비슷한 것만 구분해내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둘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될 때는 합쳐야 돼? 나눠야 돼? 합친다고 나와야지. 합친다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려면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해만 하면 시험장 가면 다 찾아져. 그래서 대지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문제는 건축법은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이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 건축물을 보면 거기에 이제 1번 지붕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지금 첫 번째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 이제 지문을 해석할게요. 토지에 정착됐다. 그 말이 뭐야? 마음대로 이동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게 땅하고 붙어 있는 상태란 얘기야. 고정돼 있는 상태야. 그때 정착이 됐어. 지금 토지에 정착이. 근데 정착된 뭐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그래서 자, 이 공작물 뜻을 알아야 돼. 이 공작물은 인위적으로 축조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불러. 인위적으로 축조된 시설물. 그럼 우리 여러분이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시설물을 전부 뭐라고 불러? 공작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만들었다? 그럼 전부 뭐? 공작물.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있으면? 지붕과, 여기서 끊어지겠지. 그리고 기둥 또는 벽,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무엇이다? 건축물이다. 그 뜻이겠네.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때부터 뭘로 본다? 이때부터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플러스 다른 것이 더 있어도 당연히 건축물이지. 그러니까 최소 건물은 지붕하고 뭐만? 기둥만 있으면 요거를 건축물로 봐. 그러면 지붕 플러스 벽이 있으면 이것도 뭐? 이것도 건축물이지. 그러면 그 뒤에 더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물이지. 그러면 기둥하고 벽만 있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건 공작물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할 때 지붕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하기 전에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지금 여기서 나왔어. 이제 지붕이 있는 거는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다 요 말이겠지. 그런데 지붕 뒤에는 왜 기둥이나 벽이라는 말이 꼭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자, 상식. 지붕이 혼자 떠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그걸 받치기 위한 게 뭐? 기둥 아니면 벽으로 받칠 거 아니야. 그 상태부터 건축물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할 때 시험장 가면 당연히 공작물이라고 나오겠지. 근데 공작물인데 뭐가 있다고 나와야 돼? 지붕과. 그러니까 지붕이니까 요놈 하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아니면 두 개 다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있으면 그때부터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울 때 지붕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시험에 가면 요런 게 요거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 시험에서 건축물 문제 내면. 자, 두 번째는 그 일에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1이 있는데 동그라미 1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동그라미 1에 딸린 시설물. 동그라미 1에 딸린 시설물이란 하고 얘가 들어있죠. 자, 뭐뭐 들어있어? 대문, 담장, 굴뚝, 무슨 고가수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때 대문이나 담장이나 굴뚝은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공작물이지. 지붕 없잖아. 지붕 없으니까 공작물인데 1번 건물하고 1번에 지금 지붕이 있는 게 건물이라고 그랬지. 그거하고 함께 있으면 이것도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대문 있으면 대문 하나만 있으면 뭐다? 공작물 그래야 돼. 근데 지붕 있는 건물에 대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이제 시험에서 응용을 해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한다.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해야 된다. 틀렸지? 하나의 대지에는 건물이 여러 개 갈 수 있잖아. 자, 상식해봐요. 요게 대지야. 그러면 요 대지 안에 여러분이 아는 주택을 지었다고 해봐. 주택. 그럼 지붕이 있으니까 여기 건축물이지. 그러면 주택에 담장 쳐 안 쳐? 담장 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담장 쳤어. 그럼 이것도 뭐야? 건축물이지. 자, 여기다가 대문 만들었어. 요것도 건축물. 옛날 시골집에는 불 뗐으니까 굴뚝도 있겠지. 요것도 뭐다? 건축물이다. 요 뜻이야. 그러면 하나의 대지는 여러 개 건물 있잖아. 그러니까 그 2번을 잘 기억하는 게 2번을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그 2번이 들어가면 하나의 건물에는 여러 개 건물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기억할 단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 개 있을 때 요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된 건물, 부속 건축물 이렇게 구분해. 그러면 요 주된이라는 말은 한 개밖에 없어. 한 개가 주된이야. 나머지는 전부 부속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책 읽다가 주된 또는 부속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아, 맞아. 주된 거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 한 개. 부속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그런 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1번하고 2번은 토지에 정착된 상태지. 근데 세 번째는 어디에 있어? 지하나 고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도 건축물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건축물 시험 문제는 요걸 그대로 낸 거야. 요걸 그대로. 그런데 이제 낼 때 지붕 및 기둥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붕 및 기둥은 아니. 지붕은 항상 하나 있어야 되는 요런 표기법을 좀 바꾸는 거야. 어? 그리고 지하에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면 어디 틀렸지? 어디에도 있고 고가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지. 여러분 지하상가 있잖아. 지하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뭐야?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건축물은 그 정도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지하층. 그러면 지하층에다 별표를 해요. 아마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 지하층 용어는. 근데 지하층은 여러분들이 그 지문만 용어만 알면 돼. 자, 지하층. 건축물에 무엇이? 바닥이. 그 굵은 글씨가 답이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주면 많이 틀린 이거면 건축물이 지하에 있다. 그럼 맞아 틀려?
건축물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뭐가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그것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지하층이다 아니다는 건물의 무엇? 바닥, 바닥이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 차이야.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위에 있으면 그게 지상층이야. 바닥이 지표면 위에 있으면 지상층 그 말이라니까. 적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적을 일 없잖아. 이해하면 됐지. 뭘 막 적네? 건축은 필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 써진 용어만 그대로 이해하면 돼. 그거 지금 다 알려주잖아. 건축물의 무엇이 바닥이 어디? 지표면 아래 내려가면 지하층, 위에 있으면 지상층이라니까. 그걸 왜 적어?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적고 있는 거야? 위에 있으면 지상층 이렇게 적고 있어?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지. 그 쓸데없는 거 막 적지 마. 적으면 공부하는 게 불편해져.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문 자체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가 평균 높이로 당의 층 높이. 그래서 당의 층 높이를 그 용어로 층고라고 불러. 앞으로 어디서 당의 층 높이 그걸 뭐라고? 층고. 반대로 어디가 층고라고 써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당의 층 높이 그렇게 받아가지면 되지. 그게 2분의 1 이상이면 돼. 그러니까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평균적 높이가 층고 2분의 1 이상이 됐을 때 그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그런 뜻이야. 말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자, 여기 봐봐요. 지금 보면 뭐가 좀 안 맞는 지문들이 있지. 지금 무슨 굴뚝 나오고 이런 거. 이건 건축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옛날에 만들어서? 옛날에 만든 거야. 뭐 옛날에 만든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리라 생각도 안 했지. 그때는 목조 건물이잖아. 목조 건물.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지붕은 이런 게 지붕이잖아. 뭐, 지금은 지붕이 뭐야? 그냥 평지붕이잖아. 평지붕. 콘크리트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지붕이라는 얘기야. 그럼 지붕이 뭐가 지붕일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햇볕 차단하고 바람 안 들어오고 뭐 빗물 안 들어오게 막으면 그게 지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붕이고 그냥 평으로 해놔도 그것도 지붕이라는 얘기지. 그럼 요게 이제 건물에 3개 층짜리가 있어. 3개 층. 그래서 요게 지금 지붕이야. 요건 바닥이고 요것도 바닥이고 요것도 바닥이야.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지상인지 지하인지는 아직은 몰라.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지표면이라고 표시가 나왔어 이제. 그럼 이제 지하층, 지상층이 구분되겠죠? 자, 건물에 뭐가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어. 아래. 그러면 요 층이 무슨 층이다? 지하층이다. 그 뜻이지. 그러면 바닥이 요 지금 어디 위에 있어? 지표면 위에 있으면 뭐다? 지상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준 지상인지 지하인지는 건물의 무엇이?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 그럼 지표면 위에 있는 바닥은 전부 지상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법률상에는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층고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층고 2분의 1 이상. 그렇게 됐을 때 요걸 지하층이라 한다. 그래서 그럼 요 지하층에 층고가 3m로 예를 들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1.5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럼 1.5 이상이면 3m까지 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요 바닥 요 지표면 아래 요 부분이 다 밑으로 내려와도 무슨 층? 지하층이지. 그래 쉽게 요 지표면 밑으로 그 3m 층고가 3m인데 3m가 다 밑으로 내려와도 지하층이고 지금 그림상으로 반만 내려와도 지하층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면 여러분이 이게 창고로 쓸 때는 햇볕 같은 거 잘 들어와도 상관없지. 안 들어와도. 근데 이게 주거용으로 써봐. 그럼 주거용으로 쓰려면 다 잠기면 문제가 뭐가 돼?
햇볕도 안 들어와, 바람도 안 들어와, 채광도 안 돼. 그러잖아? 그러니까 최소 얼마? 반은, 땅 위에 있게 하자. 그 말이야. 무슨 용을 쓰려면 주거용. 근데 이런 창고 같은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 잠겨도 상관없는데 주거용 때문에 최소 주거용은 반만 밑으로 내려가고 반은 위에 있게 하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층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 반지하 이렇게 부르잖아. 왜 반이요? 요게 반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했어도 안개야. 반이라는 말, 반지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반지하라는 말은 저 숫자 얼마를 말해? 2분의 1을 말하는 거야. 저 2분의 1.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해봐. 우리가 여러분 땅 위에 서 있어. 땅 위에가. 근데 요 지하층이 땅에서 볼 때 최소 얼마? 반만 내려가도 무슨 층으로 보고? 지하층으로 보고. 다 내려가도 지하층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려면 내가 지표면 써서 있는데 다 내려가면 뭐가 문제돼? 햇볕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최소 얼마만? 반만 내려가게 하자 해서 우리가 무슨 지하? 반지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반지하. 뜻이 되셨지 이제? 그러면 시험에서 3분의 1이 나오는데 틀리는 사람 뭘까? 숫자가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틀리면 안 되겠지. 3분의 2가 나와도 틀리면 안 되겠지. 무조건 반이야, 반. 그럼 4분의 2로 나오면 맞아, 틀려. 맞지?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와. 지하는 무조건 뭐 반이니까 얼마? 2분의 1. 설마 4분의 2는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정리 다시. 앞으로 이제 시험에서 지하층이란 그러면 뭐가?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 다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층고 얼마? 2분의 1, 2, 3. 요게 법으로 나오는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할 때는 내가 지표면에 서 있는데 반만 내려가도 지하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지하층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지하층은. 그다음 거실. 여러분들 이 거실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거실을 전부 잘못 쓰고 있거든. 자, 거실 한번 볼까요? 건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이다 이렇게 해놨지?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디가 거실이야? 내부 전체가 거실이야. 지금 그거 써 있잖아.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방은 전부 거실이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거실은 여러분이 아는 거실은 뭐요? 그냥 방이 아니고 TV 놓고 베란다 앞 옆에 있는 그걸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거실의 개념은 아파트는 내부 공간 전부가 거실이야. 여러분 부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해 못해? 오락해 못해? 하지? 고수업 치잖아. 무슨 오락이 뭐 멋있는 오락이 고수업 치는 것도 오락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안방에 가서 오락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집회해 못해? 못해? 하지. 집회가 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가정 예배 보잖아. 그럼 그것도 집회하냐?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방을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거실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작은 개념의 거실을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단독도 마찬가지야. 단독도 안방도 뭐야? 거실이지. 그 다음에 부엌이 또 뭐야? 거실이야. 그러니까 내부 공간 전부가 무슨 목적으로? 거기 써져 있는 목적으로 쓰고 있으면 모두 뭐라고 불러? 거실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거실 개념을 계산할 때는 전부를 갖고 계산하는 거야.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생활하고 많이 달라.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배워 놓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 5번 주요 구조부 별표. 5번, 6번 묶어서 별표해. 5번, 6번 묶어서. 여러분 시험에서 용어로 주요 구조부 이런 거 시험에 내. 다음 중 주요 구조부 아닌 거. 이런 시험 문제가 한 문제짜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너스 주려고 주는 시험 문제야. 그런 거를 맞춰야 되겠지. 바로 6개를 말해.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그리고 주, 계단 해서 6개지.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럼 이제 용어만 설명해 줄게. 벽은 알지. 요게 벽이지. 근데 앞에가 내력이라는 말이 붙었네. 내력. 내력은 힘을 받는 걸 말해. 그러면 이런 거는 칸막이 벽이지. 이런 칸막이 벽이야. 저런 게 내력벽이야. 저 위층하고 아래층 뭐 힘을 받추기 위해서 있는 벽.
그러니까 그게 주요야.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시험에서 벽 그러면 주요 구조부 아니야. 반드시 무슨 벽? 내력 벽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기둥은 알잖아. 바닥도 알고. 근데 최하층 바닥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아니지. 그냥 바닥이지. 바닥. 그럼 왜 봐. 최하층 바닥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 근데 땅하고 붙어 있잖아. 그럼 무너질 우려 있어 없어? 없지. 그럼 1층하고 2층 사이 바닥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무너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요 구조부야. 그러니까 실무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실무는 최하층 바닥이 중요하지. 왜? 맨 밑에 기초공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위로 올릴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그거는 실무 문제고, 우리가 보는 주요 구조는 각 층과 층 사이에 뭐 바닥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튼튼하게 만들어라 해서 그게 주요 구조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바닥이야. 그냥 바닥. 그리고 보라는 게 뭐야? 보. 현대식 건물에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지. 보는 목조 건물에 가시면 기둥이 있을 거야. 거기에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고정시키는 걸 바로 보라고 그래. 혹시 대들보 들어보셨나? 대들보 뭐야? 전부 가로로 돼 있잖아. 옛날에 메주덩어리 달잖아. 시골에서. 그게 봐. 그러니까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가로로 걸친 거를 전부 보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큰 보를 대들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붕틀. 요즘에 뭐 지붕틀 없지. 요즘 뭐 콘크리트 건물에 지붕틀이 없지. 지붕틀은 옛날 한옥. 목조 건물에 가면 지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막 만들잖아. 그런 걸 지붕틀이라고 그래. 그리고 계단 중에 무슨 계단? 주계단 해서 6개.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등 요것도 시험에서 엄청 잘 나와. 자, 고층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지.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야.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돼.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뭐다? 고층이다. 그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초고층은 50층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이네. 그러면 지금 층하고 메타하고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4m라는 의미가 있지. 4m. 그래서 이제 건축법은 지금 적지는 말고 또 적을 것 같으니까 넘겼게. 미리 용어를 하나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아직 여러분들은 못 찾지. 내가 페이지를 찾아갖고 알려줘야지. 189쪽을 배워볼까? 아니 189에 있네. 190에 190페이지. 층수 있나요?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는 몇 메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따로 층 구분이 없는 경우는 자 항상 4m를 몇 개 층으로? 한 개 층으로 봐. 그럼 아까 우리가 30층 그랬어. 그건 높이가 얼마 나와? 120m가 나오겠지? 왜냐? 층에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잖아. 그냥 층만 말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메타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50층 하면 200m겠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참고로 아까 다시 190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이 뭘까? 혹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 교회 하면 틀려. 성당해야 맞아. 교회를 하고 싶으면 큰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없지 그런 거. 임대교회 그런 거는 이 층 안에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되게 성당을 해야 돼. 성당. 종교시설로 말할 때는 성당을 의미해야 돼. 성당은 개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당에 가면 공간이 높아. 근데 층 구분 안 돼 있잖아. 그럴 때 몇 미터? 4m를 한 개씩으로 계산한다. 그 뜻이야. 또 혹시 공연장, 집회장, 우리 뭐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어? 공간은 넓은데 상단, 하단 이렇게 해놨잖아. 층 구분 안 돼 있지. 그럴 때 몇 미터? 4m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앞으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종교시설로는 뭐가 대표적이다? 성당이야. 성당. 나는 교회 다녀. 그래서 하느님한테 욕먹을 것 같으면 앞에다 뭐라고 쓰면 돼? 큰 교회 그러면 돼. 절에 다녀.
부처님한테 또 욕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 절 그러면 되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회나 절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잖아. 그런 거 해당이 안 되지. 어? 근데 우리가 보면 큰 교회 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공간 넓은데 층구분 안 돼 있잖아. 그래서 큰 자를 쓰는 거야. 절도 큰 자 써야 돼.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놈은 성당에 다시 모아갖고 교수님 성당 다니세요? 그래. 안 다녀. 가리키려니까 성당을 먼저 말한 거야. 에? 여기서는 절대 종교는 없어. 무종교야, 무종교. 옛날에는 다녔어.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외가 쪽, 친가 쪽이 일제 시대 때 장로님이셨어. 장로님. 일제 시대 때. 그리고 핍박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장로끼리 이렇게 결혼을 시키신 거야. 그런데 나는 유아 세례라는 게 있어. 뱃속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온 거지. 근데 그건 중학교 때밖에 안 다녀서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뭔지 모르고 가면 일요일마다 용돈을 줘. 응? 그 연보돈이라고 줘. 근데 거기다 또 우리 때는 1원이었어. 1원. 전이었어. 전. 천하면 모르지. 10전, 20전 이런 전이 있었어. 원 앞에. 그래서 연보돈을 10전을 주면 또 10전을 보너스로 줘.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었어. 근데 중학교 가서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다녔지. 그래서 우리 집은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했나 우리 10남매야. 내가 근데 9번째야. 그러니까 전부 위에가 이제 노인네들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맨날 그래. 교회 한다. 뭐 큰형이 또 장로야. 서울에 큰 교회. 그러니까 맨 만났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이유가 내가 그거야. 에?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나? 매 그런 게 싫은 거야. 근데 나는 옛날부터 강의를 했잖아. 근데 나갈 시간도 없잖아. 그럼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꼭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안 나간 거야, 내가. 에? 혹시 여러분들이 종교 갖고 계시면 누가 다니는 사람한테 다니라 할 필요 없어. 자기가 알아서 다니게 돼 있어. 가고 싶으면. 괜히 말하면 부작용이라는 나처럼. 그래갖고 안 가. 10남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2명이야 지금. 10남매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절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그래. 그래서 성당 이야기할 때 그렇게 나와. 그래서 앞으로 이 층 개념이 여러분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돼. 꼭 나와. 여러분 건축법 시험 문제를 하면 층 개념은 어디든지 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어디 나와. 고층이다, 초고층이다 이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법에 가면 또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야. 그 여기서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자, 다시 고층 그러면 그래 층만 기억해. 층만. 그다음에 초고층 하면 50층. 거기다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외우는 방법이야 그게. 생각 없이 잘못 외웠다가 시험 작업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또 이 고도 또 기억 안 나. 그러니까 한 개만 딱 기억해. 층만. 고층, 초고층, 그리고 곱하기 4. 뭐 둘 중에 하나 기억하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주운 초고층. 주운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이 아닌 거 그랬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숫자로 해봐. 40층 연상해봐. 그럼 40층 뭔데? 고층이지. 근데 고층인데 뭐는 아냐? 초고층 아니지. 그러니까 주는 고층과 초고층의 중간을 말해. 중간.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운 초고층이 뭐냐 이렇게 지문이 나눈 거야. 근데 이걸 앞뒤로 바꿔놓잖아. 헷갈려. 초고층 중에 고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가 뭐 해야 돼? 고층인데 뭐는 아니다. 초고층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게 시험에서 용어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요 층 개념은 반드시 좀 구분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용어는 했어. 이제 중요한 게 건축, 대수선, 용도백 요거 나오겠지? 요거 이제 중요해. 그래서 쉬었다가 건축 용어부터 할게요.